네, 사이드 기사입니다. 특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범이다. 이것을 적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최종 수사 결과, 과연 수사 결과 무엇이 나올지요. 저희가 특검의 수사 결과, 잠시 오후 2시에 있을 수사 결과보다 한 발 빠르게 특검에 취재된 내용을 출력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검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특검,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 집. 누가 사줬다? 최순실이 사줬다. 특검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라는 것을 입증한 증거다. 이 삼성동 자택일 말입니다. 위치, 잘 아시다시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17.35제곱미터, 약 96평. 토지 면적 약 146평. 취득 시기 90년 7월 7일. 당시 매매가 10억 5천만 원. 작년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이 집은 25억 3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1990년 최 씨가 모친 임선희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도 지급을 해주었다. 그렇군요. 1998년부터 삼성동 사저를 관리한 사람이 바로 최순실 씨 일가다. 2013년 대통령의 관저 및 안가 인테리어 공사까지도 최순실이 해줬다. 대통령의 의상 제작비와 의상실 임차료, 직원 급여 등 최순실이 대납을 해줬다. 사설 의원과 무자격 의료인까지 소개를 해줬다. 총 금액이 29억 1천만 원 플러스 알파다. 이거를 다 대통령과 최순실의 이른바 한 지갑을 썼다. 특검은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삼성동 사저를 구입할 때 최순실이 대신 계약 후에 대금까지 지급했다라고 오후 2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90년 6월 5일 박근혜라는 이름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7월 7일까지 세 차례 걸쳐서 매매 대금 10억 5천만 원을 치렀다. 세 차례 걸쳐서 당시 매매 계약을 중개한 전모 씨가 특검에서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임선희 씨가 계약을 주도했고 잔금도 지급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의 유영애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이 장충동에 있었던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구입한 거는 이미 지난 대선 때 밝혀진 거다. 의상비나 의상실 운영비는 대통령이 모두 지급을 했고 최 씨가 한 푼도 대납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신년 간담회 때 그리고 정규제 TV와의 인터뷰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엮어도 완전히 엮었다. 들어보시죠. 완전히 엮은 겁니다.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그게 없었어요. 어떻게 희한하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요. 김병민 의원님, 특검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 오후 2시에 이런 내용을 발표할 텐데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생각은 엮어도 너무 엮었다. 저는 사실 무근이라는 거죠. 네. 특검이 오후 2시에 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 100여 쪽에 달하는 공소장을 이제 전격적으로 공개할 예정인데요. 저는 특검 입장에서 나름대로 승부수를 던지고 끝까지 가보자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무리수가 있고 다툼의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 공동체를 밝혀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었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동안 얘기 나왔던 최순실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뿌리를 찾아 들어가기 때문에 최태민 씨거든요. 예. 그래서 의붓다들 조사하고 다 했지만 결국 오늘 발표의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것 딱 하나는 최순실 씨의 불법 자금 형성 과정을 찾기는 어려웠다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특검 입장에서는 당연히 걸고 넘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게요.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죄로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됐잖아요. 예. 그러고 나면 뇌물 공여죄로 집어넣었으니까 그럼 뇌물을 받은 사람 수수자를 찾아야 될 건데 뇌물 수수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거고 거기에 대한 공모행위로 최순실 씨를 같이 집어넣게 된다라면 제3자 뇌물죄가 아니기 때문에 둘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하나로 얽혀있다는 걸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 대통령이 네. 한 지갑을 쓰고 있다는 것을 특검이 검증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적용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대통령의 국정농단도 연결고리가 없어지는 거고 이게 이제 특검이 과거 있던 특수본이랑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 딱 한 가지가 이 뇌물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특수본 입장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굳이 뇌물죄를
넣을까 말까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경제적 공동체 관계를 어디까지 입증할 것이냐의 여부였고, 이번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특검 굉장히 열심히 했죠. 예. 근데 이제 궁금한 점 하나가 과연 어느 정도 선까지 조사하고 수사해서 그 내용을 밝힐까? 그 밝혔던 걸 수사를 통해서 오늘 이제 공소장에 어떻게 집어넣을까에 대한 여부인데, 지금 저 사저에 관한 얘기도 사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증언에 좀 의존해서 확률이 높다라는 거 첫 번째로. 매매 계약을 중개했던 공인중개사 네.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머니인 임순희 씨와 딸이라고 볼 수 있는 최순실 씨가 가서 계약을 했다라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은 또 이렇게 주장하겠죠. 아, 돈 줬어 내가. 심부름 시킨 거야. 내 사적인 관계를 도와준 거라고 할 건데, 모르겠습니다. 심정상으로는 당연히 그랬을 수 있다라는 개연성이 있는 건데, 예. 이거 이제 법리적인 재판 다툼으로 가갖고 특검이 어떻게 유죄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오늘 2시에 쓸 내용에 요 내용 이상으로 뭔가 더 추가적으로 발견한 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제 공동체. 지금 그거의 어떤 상징적인 케이스 하나로 특검이 봐라. 삼성동 집 봐라. 저거 최순실 씨가 사준 거다. 저런 집도 사줄 만큼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경제적인 한 가족이었다라는 주장인데, 그렇죠. 네. 대통령 측은 전혀 엮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경제적인 예. 이익 공동체라는 것이 지금 특검 측의 판단이고요. 근데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측은 이미 지난 97년 그 경선 과정에서 우리가 그 장충동에 있던 집을 팔아서 그걸로 대납했다라는 걸 이미 검증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딱 하나겠죠. 아마 이제 계좌 추적이 들어가가지고 어느 정도 확실한 물증이 있다면 그게 가장 확실한 거겠지만, 예.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뭐 개인 금고나 현금 거래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개인 뭐 현금 거래 뭐 이런 거였으면은 상당히 이거는 좀 밝혀내기 힘든 거죠.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돈인지 최태민 씨의 돈인지 혹은 최순실 씨의 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내는 것이 결국은 특검의 역할이고 의무인데, 어느 정도 좀 확증할 만한 어떤 단서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삼성 부분 좀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은 삼성 측이 그 최순실 씨 일가나 혹은 재단 측에 이제 출연하는 금 433억 원에 대해서 이제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재단에 출연하는 건 204억이고요. 그리고 16억 원은 그 장시호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간 거고요. 직접적으로 뇌물 수수라고 본 것은 이제 최순실 씨가 운영했던 비덱스포츠에 직접 건네기로 했던 213억에 대해서 직접적인 뇌물 수수 죄를 지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삼성동 집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거겠지만, 난이도 상이에요. 네. 최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삼성 측이 넘어간 거는 예. 어차피 그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지금 김병민 의원과 이 칼럼의 의견도 이 법률적인 부분에서 조금 갈리고 있는데,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 좀 무마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살펴볼까요? 최순실이 독일에서 도피중 일 때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차명폰을 이용해서 이틀간 7차례 통화했다라는 팩트는 이미 특검에서 밝혀낸 건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최순실 씨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전해지는 겁니다. 삼성이가 말을 빌린 것처럼 입을 다 맞춰놨으니 사건 좀 무마해 주세요 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른바 요청을 했다. 윤태구 실장님, 최순실 씨가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고요. 삼성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도 전해지고 있는데, 삼성이 말을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라고 따졌다는 거예요, 삼성한테. 삼성을 내가 합치도록 도와줬는데 은혜도 모른다. 뭐 이렇게 큰 소리도 뻥뻥 쳤다. 이런 진술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보도의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통화 내역이고, 두 번째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안종범 부속한테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예. 대통령이. 그렇죠. 그럼 그쪽에서 나왔겠죠. 대통령이 이야기 안 했을 테니까. 뭐 이건 이제 뭐 아주 새로운 것보다는 9월, 10월 이때도 이러고 있었다라는 건데, 제가 여기서 아이러니컬한 거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요. 대통령이요. 그 공용 비화폰을 썼으면은 통화 내역이 이렇게 잘 안 드러납니다. 예.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게 발신 번호 계속 바뀌는 걸로 나오거든요. 대통령 비화폰은.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포폰을 썼 대포폰 쓰면 이게 보안이 안 된다고요. 네. 이게 뭐뭐로 되는 번호라고 장시호 씨가 일러줬지 않습니까? 그거 추적해보니까 네. 청와대 관저 주위에서 계속 통화한 게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그 나쁜 일도 뭐가 이제 손발이 맞아야지 하는 건데 이렇게 된 것이고, 이것은 이제 강력한 특검의 증거가 되는 거겠죠. 박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이제 삼성동 자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난이도상 저희 같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저도 이사할 때 보면은 이쪽 중개사하고 저쪽 중개소를 딱 맞춰 놓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전세금을 받자마자 그대로 갖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 집앞은 이사할 때 돈이 그렇죠. 들어왔다 나가요, 바로.
바로 이렇게 이대로 갖다 줘야 그렇다 되는데 나가요. 예. 이게 돈이 좀 많은 분들은 이걸 뭐 가지고 있다가 내 금고에 넣었다가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건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요. 20몇 년 전 일이니까 그건 어려운데 아까 이제 이승원 칼럼니스트 말한 대로 이런 부분은 명확한 증거가 나왔고 불과 몇 달 전의 일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특검이 잠시 후 이렇게 발표했다는 건데 허 의원님, 삼성동 자택도 최순실이 사준 것이고 전화 통화를 최순실에게 받았는데 박 대통령이 안 수석에게 최 씨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한번 알아봐라고 지시를 했다. 특검의 주장. 일단 오늘 2시에 발표하잖아요. 발표하죠. 경향신문 보도죠. 예. 뭐 드릴 말씀 많지만 뭐 한마디로 저는 지금 신문 보도보다는 오늘 2시에 특검 발표를 좀 보고 논평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저 정도 가지고 특검이 경제공동체로 뭐 했다는 거는 굉장히 좀 박약해 보입니다. 증거관계나 이것까지는 좀 더 있어야 되나? 그렇죠. 중간에 아까 우리 김 의원 말씀처럼 지금 돈이 돈의 생성처 그리고 정말 그냥 중개 역할만 한 것인지 좀 사실관계가 굉장히 불명확한 보도라서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임하기가 어렵고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런 뭐 특검 전반적인 지금 이제 정말 이제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번 일을 대한민국에 저는 애써 낙관하려고는 하지만 정말 희망을 가지려고도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의 어려움을 많이 극복해 왔듯이 저도 대한민국이 이번 기회로 더 도약하리라는 믿음과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저는 애국심을 갖고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뭐 좀 비판하는 예. 것도 듣고 있어서 저도 정말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성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번 사안을 정치와 법치라는 두 가지 앵글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번 일은 정치의 사법화가 부른 정말 비극이다. 정치의 사법화가. 예, 애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태로 갈 때 뭐 변호사님 계시지만 법의 앞에 서면 결국은 승자와 패자로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윈윈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뭔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들이 그동안 몇 차례 있었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스럽고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을 좀 제대로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고 제대로 소통을 했더라면 이 지경까지 대통령이 안 만들었을 텐데 네. 안타까움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의 앞에 선 이상은 우리가 그야말로 법치주의, 법에 대한 어떤 그 승복 이런 걸 따진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 헌재와 특검의 그런 내용들이 또 특검은 어떤 일방의 검찰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나라 무죄율이 한 40%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최종심까지 가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때까지 지켜보는 게 그게 법치주의지. 지금 특검의 어떤 검찰의 일방의 주장만 가지고 이게 맞다, 이게 정답이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느냐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선동하는 역할은 언론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검의 수사 결과를 잠시 좀 지켜봐야 된다. 송공 변호사님, 뭐 대체적인 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만 삼성동 사저를 비롯해서 뭔가 최순실 씨가 정말 사줬다라고 한다면 하다못해 최순실 씨의 금고나 계좌에서 뭔가 돈이 빠져나갈 그런 흔적 이런 것도 좀 발표가 하겠죠, 특검이? 네. 예. 지금 그 사절을 보니까 의외로 내용이 좀 있네요. 저는 여기 와서 좀 이제 여러분들 하는 거 보니까 이를테면 중개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금이 한 10억인데 그 세 번째로 나누면서 그 송금 기록이나 또는 뭐 수표 중개 있으면은 그 자금 추적이나 그 연결 구조가 꽤 돼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저는 특검이 함부로 꽤 비싼 집을 안 사줬다고 결론 내기가 좀 어렵겠죠. 예. 그거는 기본이에요. 경제 공동체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너무 그렇게 아주 좁게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일정한 기간 동안 특검도 옛날에 좀 표현했는데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이었겠죠.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를테면 재단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K하고 미르스포츠재단 지금 아마 2시에 발표하겠지만 그 두 재단은 최순실과 박근혜의 것이다. 왜 그렇게 평가하냐면 사람 이사 선임하는 것도 두 사람이 했고 그 다음에 그 납부 요구도 두 사람이 했고 그 다음에 전적인 운영도 두 사람이 했고 거기다 최순실은 회장님이라고 표현했고 이렇게 보면 두 사람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죠. 이렇게 연결돼 보면은 결국은
그 경제 공동체 또는 이익을 공유하는 그 시스템은 굉장히 느슨한 구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저는 오늘 2시에 특검이 제가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은 진짜 뜻하지 않게 박영수 특검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우유부단하다고 제가 들었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시초는 굉장히 걱정했는데 정말 걱정한 것만큼 그 정도는 아닙니까? 아예 진짜 제가 생각하는 100배 이상으로 너무 잘하셨어요. 우병우 수석은 좀 아쉽네요, 수사는. 그거는 저 박 특검 얘기대로 황교안 그 대행이 연장해 줬으면 이재용 부회장이 진짜 기각된 게 너무 좋았거든요. 특검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좀 입증했단 말이에요. 우병우 수석도 그 기회 가질 수 있었던 건데 저는 황 대행이 좀 섭섭하죠. 저는 박 특검 그 우병우 수석 할 만큼 꽤 했죠. 할 만큼 했다. 네, 박 특검 진짜 수고하셨고요. 존경합니다. 박 특검에 대한 영상 메시지까지 네.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네. 네, 특검의 수사 발표 잠시 오후 2시에 특검이 과연 어떤 내용을 최종 수사 결과로 발표할지 저희 돌직구쇼도 지켜보고 취재해서 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